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시작할까요? 예, 인권 1호 세탁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 이런 청원이 지난해 10월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20만 명이 여기에 동의하자 오늘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청와대는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문을 송부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권위가 검찰을 조사하도록 청와대가 문을 열어준 셈이네요. 그렇죠. 가뜩이나 청와대 압수수색을 놓고 검찰과 청와대가 정면 충돌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인권위를 동원해서 검찰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옵니다. 네. 진중권 전 교수는 청와대가 인권위를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부도덕을 세탁해주는 그런 기관으로 악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가, 너는 대체 어떤 종류의 사람이니 이제 그만하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가 조사를 한다. 또 시끄러워지겠는데요. 그럴 것 같습니다. 조국 지지자들은 조국 전 장관이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정반대의 주장도 있습니다. 어제 검찰은 정경심 교수 황제 소환도 모자라서 황제 조퇴까지 시켜주는 파격적 예우를 했습니다. 특검과 반칙의 일가에게 검찰마저 특권을 제공한다면 국민의 분노가 어디로 향할지 모릅니다. 사실 조국 전 장관 부부는 포토라인 폐지의 첫 번째 수혜자입니다. 그렇다 보니 일각에선 전직 대통령보다 더 혜택을 받았는데 무슨 인권 침해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인권위에 조사를 요청한 것과 맞물려 조국 지지자들은 조국 백서를 만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조국 백서. 어떤 내용이 거기에 담기는 건가요? 예, 검찰과 언론이 어떻게 조국 사태를 왜곡했는지 이런 내용을 담겠다는 건데요. 네. 백서 발급을 위해 지난 8일부터 모금에 들어갔는데 단 나흘 만에 목표액인 3억 원을 모두 채웠답니다. 네, 상당히 빨리 보였네요. 그런데 백서를 발급하는데 3억 원이나 듭니까? 예, 이 문제는 백서 추진에 앞장선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목표액은 얼마입니까? 3억입니다. 그 3억인 이유는 조국 백서를 내고 나면 소송이 들어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송에 대비해서 일정 금액을 비축해 놔야 한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있습니다. 네. 뭐 어떤 내용을 담으려고 저렇게 소송까지 걱정을 할까요? 아마도 백서를 내면 검찰이 반박할 거다. 이걸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송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3억 원은 너무 많다. 이런 지적이 같은 진영에서 나옵니다. 조국 지킴이를 자처하는 공지영 작가는 3억 원이면 30종류의 책을 총 3만 부 찍을 수 있다면서 진보팔이 장사가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새해가 되어도 계속 조국 전 장관 이야기네요. 다음 주제 가볼까요? 네, 특급 지령, KK 저격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저격수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지역을 선정해야 되는데 저는 파란 잠바 민주당이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KK라 그랬거든요. K 지역에 가서 K와 경쟁을 하겠다. 그러니까 구로구 누가 그래? 구로구 김인영이래. 네, 저 구로면 김인영은 이인영 전 원내대표 서울 구로가 지역구죠. 예, 농담을 던진 거죠. 정봉주 전 의원이 말한 KK는 아마도 서울 강서갑의 금태섭 의원이다. 이런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정 전 의원의 옛날 지역구는 서울 노원구였잖아요. 서울 강서와도 무슨 연고가 좀 있습니까? 아마도 연고보다는 내부의 적을 제거한다. 이런 명분을 택한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도 정봉주 전 의원은 K를 향해서 아주 거침없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너 한번 만나면 죽여버려 이제. K 모시기. 너 형이 엄숙히 경고한다. 나한테 걸리면 빗맞아도 중상이야. 너 전국 40개 교도소 통일된 조폭이 다 내 나와버려. 까불만. 당시에도 K 머시기가 금태섭 의원이 아니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저렇게 반감이 있는 건 뭐 조국 사태와 당시에 영향이 좀 있었던 거죠? 아무래도 조국 사태 때부터 금태섭 의원은 당내 아웃사이더를 자처했죠. 후보자는 학벌이나 출신과 달리 진보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이유로 비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언행 불일치 때문입니다. 공수처 설치 법안 표결 때는 여당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졌었죠. 그렇다 보니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융단 폭격을 받기도 했는데요. 지난주에는 아버지 산소에 다녀왔다면서
아버지께 꼭 당선시켜달라 이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만약 두 사람이 경선에서 맞붙는다면 향후 민주당의 인적 구성을 가늠할 수 있는 상징적 의미가 있을 텐데요. 오늘의 한마디는 조직을 망치는 순혈주의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